열심히 굶는데 체중은 그대로다. 저 이 얘기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이거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시는 방식에 어떤 실수가 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정체기에 저를 만나신 제 환자분들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딱 하나만 고치고 다시 살 빠지기 시작하신 분들 여러 분 계세요. 간헐적 단식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그리고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 지금 정리해드릴게요. 실수 첫 번째, 간헐적 단식 후에 폭식. 어차피 8시간밖에 못 먹으니까 하면서 마음껏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실 간헐적 단식 효과를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몰아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 공복 시간에 배고픔이 더 세게 옵니다. 배고픔을 참는 게 아니라 혈당 롤러코스터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몰아먹고 출렁이고 악순환이 반복돼요.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실린 연구에서 1102명한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진행한 프리딕트1 연구가 있는데요. 식사 후에 2~3시간 시점에 혈당이 기준치보다 많이 떨어질수록 그 시점에 배고픔이 더 커지고 다음 식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그 이후 24시간 동안 실제로 섭취한 칼로리도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몰아먹어서 혈당이 크게 출렁일수록 그 다음엔 더 배고파지고 더 먹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식은 먹는 시간을 관리하는 도구예요. 먹는 양은 내가 스스로 조절해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평소 3끼 드시던 양을 8시간 안에 그대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공복 시간 동안 안 먹고 참았다고 보상심리로 식사량을 늘리시면 안 돼요. 단식은 오래 참았으니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보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실수, 물을 충분히 안 마셔요. 이거 의외로 많이 놓치세요. 점심, 저녁 식사 사이에 물 안 드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위가 계속 비어있는데 물조차 안 들어오면 입이 심심해져요.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뭐라도 입에 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거 살짝은 괜찮겠지? 하면서 간식으로 손이 가요. 14시간, 16시간 간헐적 단식은 잘 지켰는데 식사하는 8시간 사이에 쉴 새 없이 뭘 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확인한 임상시험도 있어요. 국제학술지 오베서티에 실린 RCT 연구예요. 영국에서 비만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한 그룹은 매 끼니 30분 전에 물 500ml를 마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식사하게 해서 12주 동안 비교했어요. 결과는 물을 챙겨 마신 그룹이 체중이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후로 물을 안 챙기면 포만감이 다음 식사까지 유지되지 않아서 식간에 간식을 더 찾게 되고 그 간식은 대부분 칼로리 높은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제 환자분 중에 유독 식간에 뭔가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견과류 몇 알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하시면서 군것질 한두 개씩 드시게 되시는 분들요. 여쭤보면 물은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물 많이 드시라고 하면 간식은 바로 금방 끊을 수 있어요. 이 습관이 안 잡히면 위 비어있고 입 심심함 때문에 계속 먹을 거를 찾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식간에 물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세요.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입 심심한 건 위가 비어 있어서지 절대 꼬르륵 하는 배고파서가 아닐걸요? 실수 세 번째, 공복을 깨는 첫 식사를 정제 탄수화물로 시작하는 거. 공복 끝나고 첫 끼로 빵, 과일 주스, 흰쌀밥 위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애써 유지한 단식 효과를 첫 끼에 무너뜨리는 실수예요. 정제 탄수화물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만큼 인슐린도 크게 튀겠죠? 몇 시간 동안 안정시켜 놓은 몸을 첫 술에 다시 흔드는 셈이에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순서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단백질과 지방, 야채부터 채우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요. 실제로 미국 웨일 코넬 의대에서 이 순서 효과를 실험한 적이 있어요. 국제학술지 다이어비티스 케어에 실린 연구예요. 같은 식사를 하루는 탄수화물부터, 일주일 뒤에는 채소, 단백질부터 먹게 했더니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은
먹는 날 식후 혈당이 30분, 60분, 120분 시점에 각각 약 29%, 37%, 17% 더 낮게 나왔어요. 먹는 순서 하나가 혈당 반응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결과예요. 한식으로는 나물이나 계란, 두부를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제 환자분 중에 아침 공복을 깨실 때 늘 과일이랑 시리얼로 시작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순서만 바꿔서 계란이랑 채소 먼저, 과일은 나중에 드시게 했더니 오전 내내 배고픔이 훨씬 덜하다고 하셨어요. 첫 술 순서 하나가 그날 하루 식욕을 결정합니다. 실수 4번째, 공복 시간을 급하게 늘리는 거.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16대 8 간헐적 단식 하시다가 갑자기 20대 4, 23대 1로 확 늘리시는 분들 계시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공복 시간이 갑자기 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요. 코르티솔이 오르면 지방 분해가 오히려 방해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져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여성의 몸은 에너지 부족 신호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제학술지 JCEM에 실린 연구를 보면 여성이 쓰는 에너지에 비해 섭취하는 에너지가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배란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곧바로 흐트러진다는 게 확인됐어요. 몸이 지금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생식 기능보다 생존을 우선하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 연구는 꽤 극단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를 다룬 거라서 단식 시간 며칠 조정하는 정도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성의 몸이 이런 신호에 원래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남성분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식 시간표를 여성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유독 힘든 경우가 많은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에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라는 신호를 주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천천히 적응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처음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하세요. 2주 후에 적응이 되면 14시간으로 늘리고 또 2주 후에 한 16시간으로 늘리는 거예요. 2주마다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몸이 매번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몸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몸이랑 협상하세요. 실수 5번째. 활동 없이 공복 시간만 늘리는 거. 간헐적 단식만 하고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없으면 살이 빠지는 속도도 빠진 뒤의 몸 상태도 아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꼭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의 니트 연구를 보면요. 사람마다 일상 활동으로 쓰는 에너지가 하루 최대 2000칼로리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일상 활동이라는 게 헬스장 운동이 아니라 걷기, 서있기, 집안일, 계단 오르기처럼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니트, 비운동성 활동 대사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체중 조절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2형 당뇨 환자 대상 연구에서도 이 니트가 높은 분일수록 인슐린 수치가 더 낮았어요. 대사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루 동안 얼마나 몸을 쓰느냐예요. 공복 시간만 늘리고 나머지 시간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몸이 에너지를 쓸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식후 10분, 20분 산책,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다녀보고 쿠팡 로켓 배송 그만 시키고 직접 마트 가서 장 보세요. 누워서 넷플릭스 쇼폼은 그만 보시고 나가서 다이어트 한의사 지혜 채널 들으면서 30분 산책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근력 운동까지 더하면 물론 더 좋고요. 단식은 덜 먹는 걸 관리하는 도구고 몸을 움직이는 건 쓰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도구예요. 둘 다 있으면 완전체겠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시간에 폭식하지 마세요. 단식은 시간 관리 도구예요. 두 번째, 공복 시간은 물을 챙기세요. 입 심심함이 간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요. 세 번째, 첫 식사는 단백질, 지방, 채소부터, 탄수화물은 나중에. 네 번째, 공복 시간은 천천히 늘리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신중하게 해요. 5번째,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더 하세요. 간헐적 단식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몸만 상하고 살은 그대로예요. 근데 나한테 맞게 조정하면 정말 무리 없이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 아셔도 막상 적용하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2시간만 공복이어도 힘드신데 어떤 분은 18시간도 거뜬하시잖아요. 체질마다 그 리듬이 다를 뿐이에요. 그 다른 부분을 저는 한의사로서 한 분 한
한 분 다르게 봅니다. 체질에 맞는 접근이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 빠지는 살은 없어요. 빠지는 몸을 먼저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